안녕하세요. 중국 소식을 누구보다 빠르게 전달드리는 중국안과입니다. 클린스만 감독이 이끄는 남자 축구 대표팀은 15일 자신 빔 하마드 스타디움에서 바레인과 2023 AFC 아시안컵 2조 첫 경기를 가졌습니다. 양 팀이 아시안컵에서 맞붙는 건 이번이 네 번째고 한국이 3경기 2승 1패로 앞서 있는데요. 지난 2019 AFC 아시안컵에선 한국이 16강에서 연장 접전 끝에 바레인을 2대1로 누르고 8강에 오른 바 있습니다. 2007 AFC 아시안컵 조별리그에서 1대2로 패한 것이 바레인에 당한 유일한 패배인데요. 지난 6일 이라크와 친선 경기와 비교해 주축 멤버들이 선발로 복귀하면서 4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오형규, 홍현석, 정우영, 김영권 대신 조규성, 손흥민, 이강인, 김민재가 선발 명단에 이름을 올리며 본격적으로 해외파 선수들을 복귀시킨 클린스만 감독입니다.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 내용은 중국에서도 화제였는데요. 특히 이번 아시안컵에서는 중국 슈퍼리그의 만잉이 진행했고 주페이, 장첸부심 등 VAR 심판은 푸밍이 맡았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언론은 한국 스포츠와 중국 심판의 관계가 계속 악화되고 있는 만큼 이번 경기에서는 심판의 벌칙에 주의가 필요하다고 전했습니다. 푸밍은 과거 판정 논란으로 인해 호날두와 열띤 설전을 벌이기도 한 유명한 심판인데요. 경기 내용은 첫 슈팅이 경기 시작 후 21분 만에 나올 정도로 전반의 경기력은 좋지 않았습니다. 당초 수비 위주의 역습 축구를 펼칠 것으로 예상됐던 바레인이 수비 라인을 끌어올리며 강하게 압박한 탓에 한국은 이렇다 할 기회를 만들지 못했고 오히려 바레인의 공격을 막는 과정에서 박용우, 김민재, 이기재가 옐로 카드를 받는 등 수세적인 상황에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전반 중반이 넘어서야 답답했던 경기력은 37분 황인범의 선제골로 깨부셨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집중력을 보인 한국은 후반 6분 문전 앞에서 발 앞에 떨어진 공을 바레인의 압둘라 아라샤시가 놓치지 않고 밀어넣어 1대1 동점골을 허용했고 해결사 이강인이 동점골을 허용한 지 5분 정도 지난 후반 11분 벼락같은 중거리 슛을 꽂아넣고 바레인 관중들의 기대를 물거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어 멈추지 않고 후반 24분 페널티 박스 우측 안쪽에서 공 잡은 이강인이 바디 페인팅으로 바레인 수비수들을 제쳐냈고 이강인은 유유히 왼발로 골대 오른쪽 구석에 쐐기골을 넣으며 이날 2골을 포함해 이러한 드리블로 바레인 수비진을 내내 뒤흔들며 한국 대표팀의 3대1 승리를 이끌었습니다. 이 경기에서 손흥민은 바레인 대표팀으로부터 극심한 표적이 되어 제지당했고 전반전에는 손흥민이 좀처럼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후반 들어 손흥민은 경기가 시작되자마자 바레인 선수에게 파울을 당해 코트 위에서는 더욱 소심해졌고 이후 후반 추가 시간 손흥민 선수의 단독 돌파 장면에서 페널티킥을 유도했다는 이유로 옐로우 카드를 받았는데요. 손흥민의 거친 다이빙에 중국 언론은 손흥민이 슬럼프에 빠졌다. 연달아 좋은 기회를 놓치고 다이빙으로 마닝에게 옐로 카드를 받은 그는 자신의 실수를 순수히 인정했다. 마닝은 손흥민을 특히 잘 제어한다. 폭행과 팔꿈치 공격에도 옐로 카드가 나오지 않았지만 득점 기회를 놓친 후 서둘러진 다이빙으로 옐로 카드를 받았다. 손흥민이 2번의 결정적인 기회를 놓친 후 얼굴을 부끄럽게 가리고 있었다. 서툴러진 다이빙으로 마닝에게 발각되어 옐로 카드를 받았다. 라며 손흥민 선수를 조롱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어 한국과 바레인의 경기 후 생생한 중국 국민들의 반응 살펴보시겠습니다. 欢迎来到豌豆说球啊！今天咱们来说说韩国队在亚洲杯上这种表现啊。但是从整场比赛啊，在进攻端机会的把握性上，包括这个3个球的这种含金量上，明显他们在场上的表现是远不及亚洲的霸主日本队啊。包括孙兴敏啊，1对1的情况下，也是被对方这个后卫多次1对1啊防城，一点面子没有给他留啊。所以说呢，韩国队整体上在这种传接球的成功率啊，包括个人把握进攻的这种能力上啊，明显不及日本队啊，所以说他们这种实力上来说啊，从首场比赛，那么关于这场比赛来讲呢，我无疑还是期待这个韩国队的表现。那么其实这个韩国队也是一直以来的亚洲级的劲旅，在这个世界杯的赛场也有这个非常亮眼的演出。比如说这个亚洲头号球星孙兴民，包括这个金敏哉和这个黄喜灿，以及这个新秀李康仁。那么其余的球员呢，韩 K 联赛这个蔚山现代队成为这个国脚大户。亚洲杯的这个历史上，韩国队这个夺冠还要追溯到这个1956年和这个1960年啊，韩国队呢有60多年是吧，没有获得这个亚洲杯的冠军了。而且在这个亚洲杯的历史上，韩国这样一支
堪称亚洲之耻的球队，因为韩国队在这场比赛当中可以说踢的是毫无技术可言，假摔踢脸。很多的日本球迷在网上也是韩国队去踢比赛的话，很担心自己水平还是非常高的，如果没有这么严厉的处罚，巴林队都不一定能而且用亚洲之耻这4个字来形容韩国队，我觉得也是，因为就像日本网友所说的，韩国队可以说是把肮脏演绎到了极致，尤其是作为目前亚洲头号巨星的孙兴敏，竟然在伤停补时阶段企图利用假摔来骗取。 마닝은 이 4개의 골을 오랫동안 지켜보며 취소해버리고 싶었지만 취소할 방법을 몰랐을 거야. 경기에서는 승패가 있을 수밖에 없지만 바레인과 대한민국 경기처럼 상대가 더 강한 팀과의 경기에서 어떻게 경기했는지를 보면 우리 국가대표 선수들은 왜 얼굴을 잃었는지 알 것 같아. 그들은 자신들이 고액의 연봉을 받고 해산물을 먹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아. 아시아 각국 팀들이 발전하고 있는데 우리 국가대표팀만 정말 형편없는 플레이를 하고 있고 공을 패스하는 방법만 알고 감히 기술적인 움직임을 취하지 못한다. 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 이번 아시안컵은 현재까지의 수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보인다. 기술과 전술이 있고 발의 속도가 빠르며 강한 대결성을 보이고 수비적이지 않고 공격적인 축구를 펼치고 있어. 골이 많이 나오고 관전 포인트가 많으며 일부 경기는 유럽 선수권 대회 수준에 도달했어. 중국 남자 축구와 같은 약한 팀은 소수일 뿐이고 과거에 자부심이 넘치고 아시아 강호였던 팀이 현재는 사람마다 깔보이고 얼굴을 못 들고 다닌다. 동아시아 상대로 결멸당하고 서아시아의 강적에게 경시당하고 동남아시아의 동료들에게 추월당하고 남아시아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어. 이제 우리나라 축구는 언제 다시 강해질 수 있을까? 밀루 감독은 어디로 갔을까요? 길을 잃었나요? 마닝의 그런 판단은 잘못됐어. 그의 추악한 모습은 이번 아시안컵에서 다시는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마닝의 심판이 정말 형편없다고 생각해. 너무 엄격하게 휘슬을 불면 축구에서 어떻게 대결할 수 있겠어? 중국 프로축구에서는 닿는 순간 넘어지면 휘파람이 불리는데 그게 계속되면 대결 자체가 없어질 것 같아. 손흥민이 맞았는데 왜 카드를 상대에게 주지 않냐? 엄격할 거면 끝까지 엄격해라. 마닝은 국가대표팀의 이익을 손상시키는 일을 했다. 자기 자만심을 위해서였어. 국제감각이 전혀 없어. 너는 뭐하러 그 자리에 있는 거냐? 이것이 실력이다. 아시아 최고의 팀의 실제 능력. 네가 어떻게든 헐뜯어보고 어떻게든 공격하더라도 상대를 물밀듯이 이기는 것이다. 어떤 팀은 매일 심판 탓을 하거나 상대팀을 탓하는 것 말고는 할 일이 없다. 엥, 마지막에 한 번 넘어진 거에 대한 옐로 카드는 나오지 않아도 됐을 텐데 마닝은 좀 어리버리한 것 같아. 상대가 손흥민이니까 보통 심각한 파울은 아니니까 별로 엄격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텐데 스타 선수는 여전히 배려받아야 한다. 오늘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가짜 뉴스 따위는 절대 하지 않고 항상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만을 전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